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한 주간의 소중한 휴식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올여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교단과 교회 곳곳에서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소식이 되길 바라며 8월 첫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110회 총회 준비위원회가 대구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준위가 정책총회에 7대 공약을 발표한 지 보름 만의 일입니다. 이처럼 총준위가 제110회 총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전국노회와의 정책 공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민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110회 총회준비위원회가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정책총회를 향한 실행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취지는 부연과 소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차 전체회의에서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발표한 7대 공약이 보다 구체화됐으며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실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된 부분은 인적 자원 배치에 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기독신문에 있는 내용들에 이 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할 때에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뭘 할 수가 없는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위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 이것은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분야를 해낼 수 있는 전문성이 더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장 부총회장은 교단 내 정책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적합성을 갖춘 인재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대들이 자신의 양력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먼저 노회와의 소통입니다. 총준위는 110회 총회에서 정책 공약이 실제 결의로 이어지기 위해서 노회 차원의 헌의안 상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회에 거쳐서 헌의안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7대 공약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그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이 정책이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준위는 정책 공약의 실현을 위해 노회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헌의안 상정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공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부총장이 발표한 이 정책이 구체적 헌의안으로 만들어져서 총회에 상정돼서 총회가 결의해야 이 정책은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노회에서 이 정책이 좋아서 진행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이미 총회 이 정책에 관한 헌의안은 부총장님과 이미 서로 많은 피드백을 하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원하는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총준위는 내부 위원들과의 소통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7대 정책 공약을 비롯해 목회자 정년, 여성 사역자, WEA 등 교단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핫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총준위의 위원들은 어느 정도 방안을 좀 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총준위는 전국 교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총준위 정책팀은 교단 산하 목회자들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발송했으며 8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총준위는 이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정책 설계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월 2일 열리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제110회 총회의 최종 시나리오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 교단의 대표적인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 총회 SC 여름수련회가 올해도 청소년과 청년들의 열정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선교를 주제로 다음 세대의 마음에 사명과 비전을 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정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이 젊음의 함성으로 뜨겁습니다. 총회 학생지도부 주최로 2025 제92차 SC 중고등부 및 제15차 대학청년 여름수련회가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번 수련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로에 대해 기도하며 생각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 저녁 집회 시간에 정말 너무 큰 열기를 느꼈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인데도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올해 수련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교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교적 소명과 비전을 보다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박람회 형식의 미션 엑스포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가 140주년이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가장 선교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저는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도 그런 컨셉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미션 140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주제로 SC 수련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4개 선교기관이 참여한 미션 엑스포는 부스를 순회하며 각 기관의 사역을 눈높이에 맞춰 체험하고 배우는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많이 돌아보니까 매우 귀하고 신기한 사실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선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와 총신대 박성규 총장 등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도전했고 GMS 서정수 사무총장, 광신대 이재근 교수, 이다솔 선교사 등 선교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들이 학생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었습니다.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오늘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내가 되라고 기다려주시는 거야.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옆에 사람 도와주고 양보하고 기도해주고 이걸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나 믿는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CCM 콘서트와 JTIN 페스티벌, 도전 선교 헤븐벨, 토크 콘서트 등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도 수련회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역 교회들이 참가한 이번 SC 중앙 여름 수련회에 1차와 2차를 더해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연합회 열린 중부호남 SC 여름 수련회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대구 경북과 부울경 등 영남 지역 일정까지 포함하면 약 2,100명의 총회 다음 세대가 SC의 여름 수련회에 함께합니다. SC는 학생 자치 신앙 운동으로서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학생 중심의 중앙 조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SC의 여름 수련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올해 농어촌 지역은 유독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산불과 폭우 피해로 농어촌의 교회와 성도들의 수심이 깊었는데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비짓땀을 흘린 고마운 이웃도 있습니다. 바로 서현교회의 성도들인데요. 해마다 경북 안동을 찾아 농어촌 교회들이 요청해온 다양한 사역들을 봉사와 전도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희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현교회의 성도 120명이 올해도 특별한 여름휴가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산불 피해의 상흔이 남아있는 경북 안동의 농촌마을입니다. 서현교회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안동 지역 12개 농촌 교회에서 성경학교와 지역 주민 전도, 미용과 가옥 보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유, 이 더운 폭염에 이렇게 와주시니까 뭉클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체행교정인지 앉으라 하셔서 앉았더니 교정 받아서 그런지 펴진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서현교회의 농어촌 선교는 농촌 교회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른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의 친교에도 각별합니다. 손주뻘 되는 청소년들과의 시간에 어르신들은 한바구음을 터뜨립니다.
정말 더운 거랑 힘든 거는 잠깐 찰나고요. 그거를 버텼을 때 얻는 쾌감이라 그러나요? 좀 더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은혜? 그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촌교회가 서현교회와의 동역을 통해 바라는 것은 결국 복음 전도입니다. 안동은 유교 문화가 뿌리 깊고 복음화율이 10% 미만인 지역으로 서현교회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여름 선교 사역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연대와 신뢰로 올해는 12개 교회를 아우르는 연합사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휴가로 생각해요. 전도 가는 게. 그리고 이제 만나는 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름과 동시에 그 전화번호하고 목사님한테 드리고, 멀리는 우리가 해외는 못 나갈지라도 국내에서만도 전도 대상들이 많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막상 가보면 그게 더 현실감 있게 느껴져요. 본인은 공자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의 문이 완고하게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영혼의 모습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따뜻하게 잘 가라고 인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보람을 좀 느끼고 오는 편입니다. 네. 복음을 함께 전한 농촌 교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5대 교회는 복음 전도의 한 해 목표를 매년 서현교회 덕분에 일찍 달성한다며 이후 주민들을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은 금속교회는 서현교회의 농촌 사역이 가장 뜻깊은 선물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농촌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전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가 관심을 갖고 와서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도움을 줄 때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이 시골 교회들은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이번에 이 서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현교회의 농어촌 선교는 안동 지역의 교회들과 지속적인 관계 사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단의 벽을 넘는 복음적 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 사역은 지속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현교회는 안동 지역을 지금 6차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순수성과 지속성, 그리고 전문성과 연대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안동을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맺히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동에 올 때마다 설레임도 가지게 되고 또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서현교회의 여름 사역은 봉사활동을 넘어 농촌 교회와 마을에 복음의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흘린 그들의 수고는 올해도 안동 땅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아, 그래?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 지역 교회와 교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현재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고자 수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총회는 수해 피해 교회들의 현황 접수를 8월 8일까지 진행한 후 구제부를 통해 신속하게 복구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서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을 아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